형형색색의 비타민 보석 파프리카, 이래도 안 드실 건가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더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형형색색 예쁜 색으로 시각을 사로잡는 슈퍼푸드 파프리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고온에서 요리를 할 경우 영양소가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채소 과일은 가열을 안 한 상태에서 드셔보시는 습관을 들이도록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가볍게 볶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먹어도 단맛이 강해서 거부감이 크게 들지 않으니 간단하게 주스나 즙으로 드셔보기 바랍니다. 이때 채소 맛이 날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를 함께 넣어 갈아 드시면 맛이 좋습니다. 보통은 채소, 과일의 드레싱에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올리브유보다 생들기름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생들기름 전 세계 80% 이상이 나올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들기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용성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파프리카인데요. 생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을 더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프리카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긴 좋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채소과일식 입문자들에게는 먹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프리카를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 대표 요리법 3가지, 그 영상 지금 확인하시죠. 파프리카로 하면 좋은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파프리카 된장무침입니다.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날에는 불 앞에 서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간단히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반찬입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씨를 뺄 때 하얀 심지는 제거하시면 안 된다는 거. 파프리카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들기름에 살짝 버섯과 볶아보세요.
들기름의 풍미가 버섯, 파프리카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살짝 숨만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고요. 저희는 추가하지 않았지만 심심하다면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파프리카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바로 무첨가 주스로 마시는 건데요. 주스는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좋고 착즙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까지 넣으시고요. 자연이 주는 색이 참 예쁩니다. 파프리카와 함께 건강 끌어올려! 단 2주만 드셔도요,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CCA 까주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롯, 당근인데요. 꼭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껍질이 얇아 농약 흡수가 많기 때문에 오렌지색의 당근 말고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당근이 더 좋습니다. 세척되는 순간에 부식이 되는 점도 있고요. 익혀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다는데 익혀서 갈아 먹어야 되나요? 익혀서 착즙해야 되나요? 가열을 한 순간에 모두 파괴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CCA 까주스의 핵심 멤버 당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근 드시려고 하면 많이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당근은 말밥이죠. 네, 정말 당근입니다. 얼마나 말이 근육이 발달돼 있고 지구력이 높은 동물입니까? 그 말이 정말 좋아하는 게 당근입니다. 그만큼 당근의 매력의 핵심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은 바로
11월부터 1월까지가 제철입니다. 이익은 많고 손해는 없는 채소가 바로 당근인데요. 그냥 먹어도 좋은 당근, 제철에 먹으면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당근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맛도 좋고 치유력이 좋은 채소입니다. 제철 채소 과일 중에 당근 꼭 겨울에 많이 더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CCA, 까주스, 그 첫 번째가 바로 캐롯, 당근인데요. 기왕이면 유기농 당근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바로 당근 있습니다. 당근은 껍질이 얇아 농약 흡수가 많기 때문에 꼭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가끔 유기농 아니면 어때? 가격에 흔들리는 마음에 농약을 친 당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먹어도 무해하다고 확인이 된 농약만 쓰게끔 식약처와 농수산식품부가 관리하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유기농 채소에서 간혹 보이는 벌레가 너무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레보다 더 무섭고 싫은 건 대부분 농약 때문에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벌레 또는 기생충 때문에 채소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쓰는 농약 성분들은 몸에서 최대한 배출되는 농약을 쓰고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돈을 유기농에다가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당근은 이처럼 껍질이 튼실하고 색이 선명한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씻어 나오거나 뽀얗고 선명한 오렌지색의 당근 말고요, 이렇게 흙먼지가 잔뜩 묻은 당근이 더 좋습니다. 유기농인데도 가끔 씻어서 파는 걸 사드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세척되는 순간에 채소 과일 역시 부식이 되는 점도 있고요. 이 흙이 자연스럽게 영양분 보존을 해주고 신선도를 같이 유지해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흙당근을 꼭 사드시기를 권합니다. 당근은 껍질과 속살 사이에 영양이 가장 많은데 껍질을 완전히 벗기지는 마시고요. 깨끗하게 그냥 물로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주 구좌 당근입니다. 한라산 중간턱에 위치한 오지마을에서 난 당근인데 육지 당근에 비해서 수분량이 20% 정도나 더 많습니다. 서양의 당근은 보라색, 하양색 등등 컬러가 다양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양과 서양의 당근에 들어간 영양소도 살짝 다릅니다. 서양의 당근에는 오렌지색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동양 당근에는 라이코펜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흑당근은 아직까지 큰 사이즈로만 판매되는데요. 해외에서는 베이비 캐롯, 정말 이 새끼손가락만한 당근부터 해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 색깔이 주황색 당근만 영양소가 풍부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당근의 중요성, 특히나 CCA 까주스를 말씀드릴 때 많이 첫 번째로 오는 질문이죠. 그럼 당근은 익혀 먹어야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다는데 익혀서 갈아 먹어야 되나요? 익혀서 착즙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소 때도 익혀 먹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올리브 오일 쳐서 먹는 게 더 좋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소 과일에는요, 항산화 성분으로 많이 알려진, 피토케미컬로 알려진 이런 성분들은 수천 종류, 수만 가지 종류가 넘습니다. 베타카로틴, 지아잔틴, 안토시아닌,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들은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더 강조가 되었던 것 뿐이지 실은 가열을 한 순간에 모두 파괴됩니다. 왜 익혀 먹지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70배, 뭐 100배 높아지면 뭐합니까? 다른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은 다 파괴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효과가 확인이 안 된 이유는 인공적으로 추출해서 아니면 가공해서 만든 성분들은 우리 몸에 흡수나 영양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일 성분으로 만든 베타카로틴 영양제는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바로 채소 과일을 동시에 먹었을 때 그 수천 종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만 가지의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도 더 이상 올리브 오일 판매를 위해서 마케팅 용도로 쓰여왔던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생당근부터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 2주만 드셔도요,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당근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성분이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하는 기사가 뜹니다. 이 아스코르비나아제는요, 오이나 호박, 시금치 모든 채소 과일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비타민C를 파괴하는 게 당근만 그런 효과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맞구나를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뭔가 같이 먹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요, 레몬즙과 함께 요리하면 그 활성 반응이 더욱더 언제되니까 레몬즙과 함께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먹을 때 가장 우리가 편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입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팔아야 되고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야 되고 영양제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채소 과일식에 대한 오해와 공격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먹는 때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음에도 진실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의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당신께서 고혈압 환자예요.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 질환 2기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서 녹즙이 그렇게 좋대 그래가지고 녹즙을 갈아가지고 마시면 심장 박동에 무리가 가면서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요. 콩팥에 과도한 칼륨이 몰리면서 여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건강 중에서도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말 거야. 이거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다이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때는 바야흐로 1991년에서 2년입니다. 아, 20세기. 네, 1991년에서 92년 예전 일입니다만 6시 50분에 고등학교에 가서 집에 오면 10시거든요. 그리고서 야자하고. 야자 끝나고 오면 이제 독서실 끝나고 오면 이제 12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공부하는데 40분 걸리면 꼭 어머니가 코코아를 한 잔씩 타고 그러셨어요. 이거 먹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대학 딱 들어갔더니 제가 94kg입니다. 공부 시작할 때 68kg였는데.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71kg까지 뺐다가요. 지금은 7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지 방법은 뭐예요? 유지 방법? 유지 방법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체중계에 올라가서 스트레스를 좀 주는 편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아서 계속 몸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파를 치워라 이러셨잖아요. 저희 집에는 소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애들이 침대에 눕긴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나이 들수록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찌는 거야? 이런 고민. 우선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빙하기 때로 한번 가서 현생 인류가 빙하기 마지막 소빙하기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은 긴장하는 거예요. 먹을 게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빙하에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렇죠.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먹고 저장해야겠다고 하는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살을 찌우는 몸으로 우리 몸은 기억하고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는 기본적으로 호모 오베티쿠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건데요. 비만형 인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우리 중년 여성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년 여성분들이 완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줄면 여성 호르몬이 이런 비만세포, 지방세포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줄어드니까 살이 찌는 거. 중년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달달한 거나 이런 탄수화물로 푸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경우. 그리고 근육량이 운동을 하는 서서히 감소하면서 기초대사를 주니까 자연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년 여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신년에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네. 우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려면 멀리 해야 되는 3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가용입니다. 운전하는 시간을 줄여라. 자가용을 멀리 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이런 식후 음료 문화가 정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시기 그 앉아봐 커피 한 잔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멀리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식후 음료에 대한 식후 음료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식후 음료를 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멀리 해야 되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바로 핸드폰에 있는 배달 앱을 지워야 됩니다. 배달 음식.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배달 그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 그거 아시죠? 편리함이 사람을 살찌게 만들고 맞아요. 죄책감 없이 계속 하다 보면 지출도 늘지만 편하게 해서 보잖아요. 근데 주문하는 수고와 찾아가는 수고와 들고 오는 수고가 있으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이 줍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되는 3가지. 그건 뭘 꼽아주시요? 네. 가장 좋은 건 뭐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첫 번째. 친구, 여기서 말하는 친구 뭐냐면
주변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랑 3달 반 붙어 다니십시오. 예. 왜냐하면 가장 좋은 스승은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거든요. 이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분들이 먹는 걸 따라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가까이 되는 두 번째는 바로 물병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 수시로 물을 마시게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배고픔 많이들 우리가 속고 있거든요. 이게 갈증인지 배고픔인지 몰라서 아유 그냥 입맛도 없는데 커피 한 잔 해야지. 네. 거기에 정제당이 엄청 많거든요. 수분 섭취를 해서 가짜 배고픔도 멀게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지방 대사를 원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에는 3번째는 뭐냐? 바로 운동화입니다. 운동화요? 운동화. 어. 이 운동화가 주는 의미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하는 영화에서도 네. 운동화를 신은 여자애들에 대한 편견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주인공이. 운동화 신어서 내가 편하면 된다. 실제로 운동화가 주는 의미는 본인이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건강 근육 체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채소 과일로 식사하는 사람들 많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게 주스로 채소 과일을 먹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ABC 주스라든지 CCA 주스 뭐 이런 건데 이런 주스로 살도 빼고 건강을 잡고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에 이 애플, 비트, 캐럿, ABC 주스라고 하는 사과, 비트, 당근 주스를 처음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사람이 부끄럽습니다면 접니다. 제가 그걸 맨 처음에 했는데 주스가 갖는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주스 상태로 해서 소흡수가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리가 착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야채들이 저작 운동이 어려우신 분들의 대체 또는 죽처럼 만들어서 떠서 씹어 먹는 상태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양의 미네랄과 단백질 그리고 거기 있는 미세 원소,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예.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만성 질환자 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ABC 주스라든지 CCA 주스라든지 착습 주스를 잘못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혈당 조절도 안 되고 살이 찔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치 선생님하고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트가 먹으면 속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를 바꾸면 되죠. C는 캐럿인데 그거를 캐비지, 양배추로 바꾸면 되고 네. 비트 B를 바나나로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과 보통 4분의 1, 그 다음에 양배추를 최대한 많이, 그 다음에 당근 조금, 왜냐면 당근도 실제로 삶아서 넣으면은 괜찮은데 생으로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삶은 당근에 생야채로 양배추, 사과 조금 해가지고 대충 갈아서 죽처럼 요즘은 한 달에 한 3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채소 과일 얘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대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당뇨가 있는데 네.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이러셨어요. 정답은 드셔도 됩니다. O입니다. 예.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의 섭취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를 드시는데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드셔도 상관없죠. 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사과를 반 개, 껍질째, 껍질째. 식사 전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수박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수박은 당지수 GI라는 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전 과일로 한 조각 정도는 괜찮지만 식후 과일로 드시게 되면은 식후혈당이 급격히 올리 있어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즉 즐기실 수 있지만 본인의 혈당에 맞춰서 양을 조절해서 언제 식전에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고혈압이 있는데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정답은 O입니다. 사실은 이 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껍질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일의 과육,
즉 갈아먹는 게 아니라 과육제 씹어먹는 경우라고 하면은 혈당도 천천히 올리지만 그 안에 칼륨, K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네. 이런 칼륨 등의 섭취 등이 신장에서의 나트륨 배설을 도와주고 또 실제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뭐 하루에 5개씩 먹고 꽃감을 앉은 자리에서 3개씩 까먹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혈압의 조절 범위 내에서 섭취량은 드실 수 있습니다. 칼륨 부분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채소 과일의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질문도 들어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당신께서 고혈압 환자예요. 네.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 질환 2기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고 김 사장 녹즙이 이렇게 좋대 그래가지고 녹즙을 갈아가지고 마시면 이 녹즙 안에 들어있는 녹색 녹황색 체조 안에 있는 칼륨이 급격하게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에 무리가 가면서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요. 또 콩팥에 과도한 칼륨이 몰리면서 신장에서의 이런 필터레이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씹어 드셔야지 이거를 과다한 섭취를 하는 경우에는 심장의 박동에 이상이 올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당근 얘기입니다. 당근은 익혀서 먹는 것이 좋은가요?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은가요? 이러셨네요. 저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근을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살짝 익힌 경우에는 소화흡수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당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날로 먹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당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으로 먹는 게 좋은 이유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가볍게 쪄서 적당히 드시면 좋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쌈장에 찍어 먹는 건 반대입니다. 그냥. 예. 지금 쌈장 생각하셨죠? 쌈장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스를 마시고 나니 설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중단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중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유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주스, 네. 우리가 편의점이나 아니면 마트 등에서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인체 실험, 안정성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걸 드셔서 장내 삼투압 환경이 변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런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욕심이 나요. 샐러리도 넣어볼까? 비트도 넣어볼까? 당근도 넣어볼까? 막 그러다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도가 올라가서 장내 삼투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함으로 인해서 장내에 가스가 생기거나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만든 주스인데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중단하시고 하나씩 한번 빼보시면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주스를 마신 다음에 일반식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식 또 확 줄이나요? 핵심을 물어보셨어요. 네. 자, 저는 65세에 넘어가시는 젊은 형님들, 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40대, 50대 젊었을 때 먹던 습관보다 귤을 하나 먹었으면 반 개로, 밥을 한 공기 먹었으면 3분의 2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스를 실제로 보면 65세 이상 형님, 누님들 같은 경우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이제 과체류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칼로리가 있죠. 이러한 과체 주스에도 열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드셨으면 식사량을 당연히 맞춰서 줄이셔야 됩니다. 네.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서 따라할 수 있는 살 빠지는 습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아침에 눈 뜨면 몸에 기상의 의미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거. 아침 식사 전에. 그리고 저는 이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식사 습관 순서로 꼭 아침에 단백질 또는 야채, 채소를 먼저 먹고 그리고 본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애들은 아니 아빠 아는 사람 중에 혹시 사과 동장 하는 사람 있어? 사과는 제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사과는 꼭 일주일에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 반개 이상씩 먹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식사 전입니다. 아침에 꼭 단백질 섭취로 제일 좋은 거 8분 삶은 달걀을 제가 미리 좀 삶아놔서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들고 가거나 아니면 먹고. 근데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저온으로 해서 이지 커버라고 2분 동안만 살짝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위에가 하얗게 덮치거든요. 노른자 살아있고 그거를 애들한테 먹입니다.
셀코TV 탐나는 일상, 오늘은 건강도 찾고 날씬해지는 비법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 땅속의 보석 루비,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의 중요성은 늘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 아무래도 제철 과일은 드물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땐 다양한 제철 채소를 만나는 것도 좋은 건강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철 채소는 바로 땅속의 보석, 루비라 불리는 비트입니다. 추운 겨울엔 비트가 제철입니다. 와, 비트 하면 이미 세계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등등 해서 너무 많죠. 네, 브로콜리, 케일, 이 중에 항상 들어간 게 이 빨간색 비트는 정말 채소 과일에 잘 안 드시는 분은, 생소하신 분들도 다 비트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우선 이 비트의 맛은 감자와 비슷하다고 보고요. 식감은 무와 비슷합니다. 생으로 섭취해도 풍미가 달콤한 편이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트? 나는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주스 말씀드리면 아, 그때 비가 그거야 하실 겁니다. 바로 ABC 주스의 한 재료가 비트입니다. 음식점에서 종종 보이는 붉은색의 피클 또는 샐러드의 재료로도 사용되고요. 이 비트는 삶아서 먹을 때 더 달달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비트에는 우리가 잘 아는 토마토보다도 베타인 함량이 8배나 높아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베타인이 풍부하다는 것은 즉 적혈구에 좋은 영향을 제공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과 염증 또한 예방하는데요. 비트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비트에 들어있는 성분 중 8% 가까이 차지하는 염소는 간을 정화하고 골격을 만들며 유아의 발육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에 들어있는 식이질산염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칼륨보다 100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는데요. 네,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혈액순환을 돕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의 별명이 혈관 청소부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경우에 생기는 무서운 일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당뇨, 즉 혈당에 당이 올라서 생기는 당뇨병의 결국 가장 극심한 고통은 모세혈관들의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눈이 멀고 손발이 잘라지는데요. 이게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최종 합병증으로 오는 무서운 일이죠. 또 비트가 혈관 청소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을 깨끗이 만들면서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1차적으로 잘 깨끗해져야 하수도격인 림프 시스템, 림프관이 더 독소 배출을 완전 배출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트는 우선 색이 진한 붉은빛을 띠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좋은데요. 표면에 상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당근과 마찬가지로 흙이 묻어있는 상태의 것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세척되어 있거나 이미 잘라진 비트를 사기보다는 되도록 갓 수확한 듯한 느낌의 비트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 과일은 못 먹는 껍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도 자세히 보면 껍질이 있는데요. 굳이 벗기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역시 비트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몸에 좋은 비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비트를 깨끗하게 씻은 후 바로 먹을 수도 있고요. 비트와 다른 채소들을 더해 샐러드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사과, 당근과 함께 주스로 마시면 바로 ABC 주스가 됩니다. 역시 주스로 마시게 된다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루 적정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즙을 간편하게 드시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럴 땐 함유량, 원재료 및 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CCA 주스, 까주스를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건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든지 착집해서 드시는 게 가열하지 않는 대량 생산을 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멸균, 살균을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콜라, 탄산음료보다는 그러한 ABC, CCA, 착즙 주스, 갈아 만든 주스가 몸에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유통기한이 길면 길수록 신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 비트는 주로 우리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가득 들어있기도 하고요.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도 주기 때문에 갱년기 우울증을 겪는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 올 한 해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소 과일 먹으면 안 된다. 특히 현미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옥살산, 옥살산염 이런 건데요. 어렵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옥살산은 그냥 콩팥, 즉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는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옥살산 역시 가공된 화학 추출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됩니다. 채소 과일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을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옥살산이 그 부분만 효과를, 작용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 과다하게 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비트 가지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맛이 비트만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드실 수는 없거든요. 또 하루 종일 그리고 일주일, 10일, 한 달 동안 드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ABC 주스가 유행을 했던 거고요. 비트와 사과 그리고 당근, 다른 채소들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바뀌어야 될 거는 음식입니다. CCA 주스는 C. 캐럿, 당근, C. 캐비지, 양배추, A. 애플, 사과로 만든 주스입니다. CCA 주스, 까주스. 변비 있으신 분들 먼저 숙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체중이 저절로 감량이 되고요. 피부가 좋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CCA 주스는 C. 캐럿, 당근, C. 캐비지, 양배추, A. 애플, 사과로 만든 주스입니다. 줄여서 CCA, 까주스라고 제가 한번 이름 지어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조승우가 명명한 CCA, 까주스 매력 속에 한번 빠져볼까요? 제가 이 주스 형태를 강조드리는 거는 안 먹어요. 채소 과일이 중요한지 알지만 사과 한쪽도 다 못 먹어. 채소 과일식 하면 한 번에 양 이 정도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한 접시 통째로. 그거를 주스 형태로 드시면 먹기가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요. 효율적이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원물 그대로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미 많은 사례들, 완치 사례가 나온 이 무첨가 주스로 드셔보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믹서기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믹서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잘 갈리는 순서대로 사과부터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양배추, 당근. 근데 이때 양은 개인이 이제 조금씩 맞춰야 되는데 제가 표준을 말씀드릴게요. 사과는 중과 정도 되는 거 2개. 양배추는 보통 이 정도 한 통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4분의 1 썰어서 채를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 마지막 당근을 넣으시는 거예요. 당근도 이렇게 좀 등분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당근은 제 손바닥만한 거 1개 정도. 그래서 사과는 중과면 2개, 양배추는 4분의 1, 당근은 손바닥만한 거 1개. 착즙기 쓸 때는 CCA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당근, 양배추, 사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하시기 편하죠. 그래서 당근, 양배추, 사과. 요새 좋은 착즙기는 그냥 제일 좋은 건 통으로 넣어서 편해. 뭐 썰고 말 것도 없어요. 복숭아나 살구 같은 경우는 씨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씨로 완전히 분류가 되는데 사과는 완전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아그니달린이라는 독소 때문에 그러는데 사과는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씨앗을. 요게 그냥 1개 통째로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신다 하신 분들은 사과 심지는 제거하고 넣으시면 좋습니다. 착즙으로 드실 때는. 왜냐면 오래 드실 거니까 실천을 하실 때. 믹서기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보시면은 잘 안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딴 거 넣지 마시고 물만 넣으셔야 돼요. 가장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무첨가 주스예요. 뭐 몸에 좋다니까는 꿀 넣으면 안 되냐, 뭐 효소 넣으면 안 되냐, 아니면 뭐 프로폴리스 넣으면 안 되냐, 넣으시면 안 돼요. 핵심은 살아있는 음식만 넣는 겁니다. 먹어보시고 양배추 같은 게 좀 매운맛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때는 사과량을 좀 늘리세요. 사과양으로 나에게 맞는 맛을 적정량을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착즙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믹서기는 그래서 이 레시피 자기 양을 찾을 때까지는 처음 해보시면요 이게 완전히 스무디처럼 나와요. 제가 이제 무첨가 주스라고 해서 마시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만드시면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게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스무디처럼 나옵니다. 떠서 드셔야 돼요. 그게 나는 떠서 이렇게 씹어 먹는 것조차도 좀 그래 하신 분들은 사과 양을 좀 하고 물을 좀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물조차도 첨가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생으로 살아있는 음식만 드셔라. 왜? 물하고요 채소 과일에 있는 그 진액 액은요 다릅니다. 물은 절대 우리 체내에 있는 진액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완벽하게. 채소 과일식의 진액만으로도 오리지널 그 엑기스만 드신다면 분명히 먹을 때 이게 내 당 수치 올리는 거 아니야? 위장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 그렇게 다 좋다는데 나도 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2주만 한번 해보시더라도 반드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사과, 당근, 양배추 3가지여도 충분한데 마시네가 조금 너무 나는 아직은 힘들다. 그럼 바나나 넣으셔도 돼요.
바나나도 추천드렸거든요. 사과, 당근, 바나나 정도만 갈아 드셔도 충분히 맛은 좋다. 근데 제가 바나나를 뺀 이유는 이 CCA 주스를 드시고 그래도 내가 허기질 때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나나거든요. 언제 어디서든 굳이 바나나는 안 갈아도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 중간중간, 특히 테니스 치다가 아니면 축구하다가 아니면 뭐 하다가 중간에 바나나를 간식으로 다 먹고, 마라톤 할 때도 선수들이 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뛰는 겁니다. 채소 과일을 원물로 드시다가 또 이렇게 주스로도 드시고 믹서기로도 먹고 착즙으로도 먹고, 착즙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흡수율이 4배나 높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 임상적 데이터 이런 것들의 통계치인데, 뭐 식이섬유를 안 먹으니까, 껍질을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그대로 압축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오고 또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서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는 게 실제 느껴져요. 원물 있는 그대로 껍질째 드시고, 이제 갈아 먹을 때는 식이섬유까지 다 드시는 거고, 또 어쩔 땐 착즙으로 해서 드셔보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 정도를 하면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200~300ml 정도를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갈으셔가지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냉장 보관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갈아 놓으셨다가 아침에 그냥 챙겨서 드시고, 텀블러에 해서 회사 갖고 갈 때 갖고 가서 커피 대신 드시고, 그렇게 하루에 2번, 3번 커피 대신만 드셔도요, 몸이 1주에서 2주 정도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주스를, 무첨가 주스를 드실 때 또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야. 단백질 섭취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백질 파우더를 뿌려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원리를 못 깨달은 거죠. 죽은 음식을 일단 먹지 않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음식 먹기가 힘드니까 제가 CCA 주스로 드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왜? 이미 완벽해요. 근데 많이 못 드시기 때문에 주스 형태로, 착즙 형태로 많은 에너지를, 영양소를 공급받아라. 그래서 이렇게 2주만 하시면 변비 있으신 분들 먼저 숙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체중이 저절로 감량이 되고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 다음 눈이 맑아집니다. 왜? 간하고 콩팥이 해독이 되거든요. 그게 살아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살아있는 효소가 있는 유일한 채소 과일을 먹었을 때 오는 효과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당근도 그냥 드십시오. 그냥 생으로 넣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정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강조하는 게요, 똑같아요. 운동해라,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보충제 잘 챙겨 먹어라, 잘 자라. 잘 자라고 하면서 커피는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제가 생각할 때 모순적이고요. 커피 먹으면 일단은 불면이 오는데, 그 다음 이 운동해야 된다는 거 역시 저는 헬스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이 현대인들에게 저는 따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왜? 평소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충분한 활동량이 되거든요. 걷지 않아요. 일부러 하루에 뭐 6,000보, 8,000보, 10,000보.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만보기 팔려고 만보를 만들어냈다. 개개인이 생활 환경이 다 다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딱 맞춰서 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시간과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운동 이전에 바뀌어야 될 거는 음식입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초초초 가공식품들, 튀긴 음식들, 그런 것들부터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예 끊을 수는 없으면 채소과일, 살아있는 통곡물 견과류를 7로 하고 죽은 음식을 3으로만 해도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셔도 적정 체중 찾아가고 근육도 다 있습니다. 먹는 건 안 바꾸고 칼로리 개념, 열량 개념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가지고 수치 계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약물에 의존할수록 우리 간과 콩팥은 망가집니다. 제발 습관적으로 먹는 영양제 대신에 살아있는 유기농 채소 과일식에 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까주스, 당근, 양배추, 사과, 이 정도의 정성은 들이셔야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먹는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힘들다? 그러면 CCA 주스부터 하루 한 잔을 꼭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아마 치맥도 많이 드셨을 거고 비 오는 날에는 떡볶이 땡기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치맥 먹었다고 떡볶이 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날 CCA 주스 한 잔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채소 과일이 7이면 가공식품의 비중을 3으로 그 비율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다이어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CA 주스, 까주스 까먹지 마세요. CCA 주스는 C. 캐럿, 당근, C. 캐비지, 양배추, A. 애플, 사과로 만든 주스입니다. CCA 주스, 까주스 까먹지 마세요. 건강한 하루의 시작은 건강한 식단에서 출발하는데요. 배도 부르고 영양도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주스가 있습니다. 바로 CCA 까 주스인데요. CCA 주스는 C. 캐럿, 당근, C. 캐비지, 양배추, A. 애플, 사과로 만든 주스입니다. 줄여서 CCA 까주스라고 제가 한번 이름 지어 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조승우가 명명한 CCA 까주스 매력 속에 한번 빠져볼까요? 최근에 한 방송에서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도 정말 반갑고 재밌게 봤는데요. 마침 우리 오연수님께서 손지창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주스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CCA 주스였습니다. 우리 손지창님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배가 나와서 그리고 저처럼 여전히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서 이제는 관리를 해주시기 위해서 당근, 양배추, 사과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손지창님은 그거를 이제 갈아서 드셨고 오연수님은 생으로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미 기존에 셀코TV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당근과 양배추, 사과의 효능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그리고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 쇼츠 영상도 꼭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근, 양배추, 사과 효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는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챙겨 먹어야 될 과일을 꼽으라면 단연코 그것은 사과다. 왜?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 이게 동양에 있고 서양에는 사과 하루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사과에는 칼륨을 들어있어서 혈압을 내리게 합니다. 또한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포도당의 과도한 생성을 줄여주고요. 이 사과에는 특히나 껍질째 항상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돼서 변비까지 해결해 줍니다. 또한 포만감도 오래가서 뭔가 주전부리를 계속해야 되는 이 간식 먹는 습관을 고치어서 결국에는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고요. 특히나 비타민C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모든 채소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특히나 사과에는 팩틴이라고 하는 특정 이 성분이 현재 장수 식품으로 항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과 한 알조차 한쪽조차도 안 드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왜 안 드시나 했더니 이 식감이 싫어하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사과를 이렇게 씹어 먹는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스 형태로 드시게끔 대표적인 과일로 사과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 양배추 하면 위장에 좋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비타민 U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U가 궤양을 뜻하는 영어의 U를 갖고 온 겁니다.
그 정도로 궤양이나 염증 치료에 좋기 때문에 비타민 U가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비타민 K도 많아서 자극적인 음식이나 강한 위산으로 손상받은 식도의 점막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양배추는 동시에 칼슘 체내 섭취율이 높아 임산부나 폐경기 여성 등 골다공증 개선과 암 예방에까지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게 칼륨, 칼슘 이러한 것들이에요. 특히 신장투석, 콩팥투석,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난 먹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특정 성분 때문에 요오드 결합을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항암치료 방사성 요오드요법 받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심지어 고포드맵 식품군에 속해 있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돼. 근데 해봤냐는 거죠. 가공식품 다 끊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드셔봤냐는 거죠. 이미 제가 강조드리는 사항들은 현대과학에서 제약회사들이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팔 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차이는 뭐냐? 칼슘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비타민 U가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를 최대한 늦춰주고 홈쇼핑에 나온 거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아니에요. 이게 조그맣게 밑에 들어갑니다. 한 줄로. 위 정보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입니다. 라고 들어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건강 정보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오직 유일하게 사과, 양배추 있는 그대로 먹었을 때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고 CC의 주스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근이 이제는 눈에 좋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죠. 특히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해서 노화를 예방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조절합니다. 당근 역시 풍부한 섬유질로 당뇨병 발병 및 예방을 하는데 좋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서 면역력 또한 높여줍니다. 당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베타카로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즉 흡수가 기름에 볶았을 때 아니면 기름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라는 걸 강조하면서부터 같이 유행된 게 뭐였냐? 지중해 식단이었어요. 올리브오일 뿌려 먹고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고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 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열을 했을 때 볶았을 때 비타민 A, 비타민 C, 다른 무기질 미네랄들은 다 파괴가 된다는 거는 안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과학이 밝혀낸 게 54도부터는 거의 파괴가 되고 70도에는 완전히 사멸한다. 이건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당근은 무조건 베타카로틴만 강조해가지고 볶아 먹어야 된다. 기름에 같이 먹어야 된다. 강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집중적으로 드린 이유는 제발 당근 먹을 때 볶아 먹어야 되나요? 삶아 먹어야 되나요?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되나요?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정말 베타카로틴 더 흡수를 높이고 싶어? 호두, 아몬드, 견과류랑 같이 드십시오. 그러면은 끝납니다.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채소과일식의 생식의 핵심이에요. 오늘부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당근을 내가 꼭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기름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도 베타카로틴 하나만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대과학이 아직도 풀 한 포기 사과 한 알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영양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2023년 7월 20일부로 얘기를 했습니다. 간상동맥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쓰지 마라. 오메가3. 이거는 향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많았거든요. 10년의 결과에 종지부를 찍은 결과로 보시면 돼요. 채소 과일로 충분히 섭취는 가능하다. 당근, 사과, 양배추 이 세 가지로
먹어도 모든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미네랄 가능하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습관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뭘 주로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당기는 유일한 식물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이래로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한 잔 마시고. 박사님 이제 앞서 60대들 참 힘들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연령대가 또 60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른바 3K, 3K라고 얘기합니까? 3K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참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기초는 닦아야 된다. 네. 아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제적인 네.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간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이게 늙으면은 거의 지금 우리가 가족 해체 상태거든요. 이 온전한 옛날에 우리 생각하는 가족은 지금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돕고 혼자 사는 노인이 있고 많습니다. 3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옛날 그 생각으로 해서 가봐야 누가 밥을 해줄 사람이 늙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적응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정말 독립이 우선 이제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나이에 따른 적응력이 또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참 잘해야 될 것은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인간 관계가 참 좋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을 해야. 근데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삶의 질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 얘기인데요. 그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간극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금년에 이제 딱 83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건강 수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직도 7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3년, 72년, 뭐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이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때가 제일 우리 인생에서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뭐 정말 좀 건강하지도 못하죠. 실제 이제 돈도 뭐 그렇게 다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정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올 때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참 저로서는 이게 바로 이제 장수가 가져다 준 하나의 비극입니다.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건강 수명이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그게 길면 길수록 이제 이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연명 그거는 이제 안 해야 된다. 제가 이 노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는 뭐 연명 치료는 정말 받고 싶지 않다. 살 가망이 없으면 죽도록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그게 바로 이 건강성 저도 이 응급실에 이렇게 가보면은 가끔 뭐 막 천장에 아주 이 줄이 주릉주릉 달려 있고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가 말을 못 하니까 누가 이거 떼면 이제 바로 돌아가시니까 그거 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전 병원에서도 걱정이고 보호자도 매일 출근하다시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야기는 이제 기대 수명만큼 이제 건강 수명도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건강을 잘 지켜야지 건강하지 않은 장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입니다. 아주 힘든 그런 고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셀코 TV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 박사님 나와 주셔서
이 건강 수명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박사님께서 90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모습이 정정하시단 말이죠. 예. 특별히 건강 관리하시는, 건강 습관을 유지하시는 그런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비결이랄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그거는 건강에 안 좋다, 좋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사람들이가. 그러니까 저는 그 상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네. 예. 특별히는 뭐 건강이 좋다고 뭘 따로 먹고 뭐 챙겨 먹고 찾아가고 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건 안 합니다. 예. 그래도 요런 건 내가 꾸준히 하니까 좋다 하는 운동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예. 거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아침이 조금 빠릅니다. 되게 한 5시 되면 일어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참 그 기분이 참 좋고. 요즘 같으면 내가 오늘도 무사히 잘 잤구나. 자다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간단한 실내 체조를 네.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네. 스쿼팅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참 푸시업도 하고, 그걸 한데 한 20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상을 제가 간단하게 거기서 이제 예. 한 10분 합니다. 저는 뭐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전부 합치면은 한 40분쯤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건 뭐 거의 한 5, 60년 된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건 뭐 따로 한다고 하는 의식도 없이 일어나면 절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순서가. 예. 그거 진짜 중요한데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옷 입고 세수하고 이러기 바쁜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이 참 중요합니다. 아침이 정말 그때는 이제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아주 굉장히 상쾌하고 그러면 이제 참 우리 뇌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파트가 있고 긍정적인 또 정서를 만들어내고 그럼 참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아주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의욕이 막 넘치고 야 오늘 하루 멋진 하루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그 기분이 들기도 하고 자 그게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발이 역시 중요한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몸을 움직여주고 예. 이렇게 한번 돌려준 다음에는 예. 식습관도 또 중요하잖아요. 예. 뭘 주로 드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첫째는 이제 소식이 원칙입니다. 굉장히 소식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그저 뭐 왼조일 먹는 게 어른들 밥 한 숟가락 정도가 그러세요? 전부 다 그렇게 뭐 90이 되면은 90%가 세이브가 되니까 10%만 먹어라.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소식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역시 이제 나쁜 거 요즘 참 굉장히 그 해로운 게 많잖아요. 네. 예. 유기화학물 같은 거 이런 것은 가급적 이제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아이고는 뭐 제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저는 그래도 제가 한 50년도 전에 스위스의 벤나 병원이라고 거기는 자연의학을 전공하는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이제 자연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 마치 성지순례처럼 한번 다녀옵니다. 저도 한 50년 전에 거기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그 아침에 당근 주스를 아침, 점심 세 끼를 당근 주스를 꼭 하나씩 주더라고요. 환자들한테 뭐 어떤 환자 그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왜 하필 당근 주스냐 그랬더니 이 당근이 이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빨아당기는 유일한 식물이 당근이래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설명이 하면.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갔다 온 이래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당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그러고 이제 아침은 뭐 그 정도면 되게 충분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샐러드를 약간 이제 데친 샐러드를 요즘 생야채는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샐러드를 그렇게 약간 데쳐서 그렇게 먹고 뭐 그게 제 아침입니다. 이 당근 저도 당장 내일부터 당근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근을 그냥 이렇게 집에 짜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과를 당근 2개, 사과 하나. 사과를 넣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즙도 잘 만들어지고 맛도 또 괜찮고 당근하면 좀 덤덤하잖아요.
그 사과를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과 하나에다가 예. 당근 2개 대칭.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산에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 정말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죠. 이렇게 정말 눈만 들면 사방에 푸른 잠깐만 뭐 어디 조금 도시에도 다 있어요. 그런 작은 파크가 공원들이 있고 이렇게 참 좋잖아요. 이렇게 산은 이제 그린 그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는 게 그린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 그린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은 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도 보면은 저 전부 산에 수영하러도 산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산이 참 아주 우리한테는 참 보물이죠, 사실은요. 예. 정서적인 치유를 위해서라도 그린 푸른 숲이 보이는 산에 가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또 정신 건강이 지금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요. 노년에는 그 서운함이나 서글픔 이런 감정이 커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 노년이 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주위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기대 안 하면은 뭐 서운할 것도 없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노년 되면은 이제 안 해준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안 해준다 하면 섭섭한 거예요. 네가 이걸 안 해주니 난 섭섭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해준다 증후군이 노인들에게 가져서는 제일 안 될 증후군 중에 하나가 안 해준다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가 해야죠. 네. 자기가 베풀어야죠. 네. 실제로 이게 장수 하시는 들 보면 참 그 세계적인 재벌들도 보면은 뭐 정말 우리가 놀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기부도 막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게 그만큼 그 양반들은 참 이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노인이 되면은 베푸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베푸는 정신이 있으면 서운하다 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네. 예. 안녕하세요. 서재걸의 그린병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년 전에 만들어서 저도 도움을 받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도움을 나눠드렸던 바로 해독 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독이란 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와서 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변으로 나간 거 외에는 우리 몸에 남아 있겠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영양분이 흡수가 되고 또 산소가 공급이 되면 세포가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이런 해독하는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면 안 좋은 독소나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고 영양분이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라는 얘기를 정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으로 먹는 거, 물론 생으로 먹는 게 좋죠. 하지만 생으로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비록 열을 가해서 비타민C가 좀 파괴되더라도 항산화력은 열을 가해서 쪼갰을 때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죠. 다 먹어봤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이 6가지를 먹어본 사람은 없죠. 해독 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안전한 6가지의 채소 과일을 매일 먹는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갖고 오늘 해독 주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6가지를 다 못 먹는다면 우선 꼭 먹어야 될 건 브로콜리, 양배추 정도는 적어도
좀 익혀서라도 드셔라. 저는 이제 그걸 권하거든요. 브로콜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또 사실 칼슘이 풍부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채소로 칼슘을 섭취할 땐 또 브로콜리를 권하기도 합니다. 또 북이나 염증, 부종 같은 걸 빠지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위궤양이나 또 위염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U가 들어 있습니다. 또 양배추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약 성분이 간 독성이 있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을 또 중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양배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뭐 여러분들이 토마토의 붉은 색소, 리코펜, 라이코펜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데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에 좋다는 이런 얘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토를 먹는 장점은 전립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방이라던가 다양하게 리코펜이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다 달려가서 채워주면 병이 이제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근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A가 이제 베타카로틴에서 비타민 A로 돼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피부나 표피에 있는 세포를 구성하는 게 이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또 단맛도 있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당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과와 바나나인데 사과는 껍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물을 이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항산화의 작용들이 있어서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데 아주 중요한 게 되겠고 사과의 비타민C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바나나는 100g당 87칼로리 정도 되는 영양이 칼로리가 있는 또 과일이죠. 하지만 바나나에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쥐가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또 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굉장히 좋고 또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먹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채소 과일을 삶고 갈아서 먹는 방법이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하루에 1잔 내지 2잔 정도 그리고 식사는 하루에 3번 한다고 보면 한 끼 정도는 해독 주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해독 주스로만 그냥 삼시세끼를 다 먹어서는 영양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 정도 드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그 보관하고 이런 방법은 한 번 만들어서 3일 정도 냉장 보관해서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보관이 좀 오래되게 하려면 약간 소금 1g 정도를 넣어서 만들게 되면 보관하기도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독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료가 6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 사과, 바나나 이렇게 6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시면 여기 브로콜리가 있죠. 예, 브로콜리를 좀 잘 조각 내서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이게 100g입니다. 4인 기준 100g. 그리고 양배추를 100g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마토 100g입니다. 그 다음에 당근이 100g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근을 넣고 그 다음에 사과. 사과는 껍질을 쓰시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식감 때문에 힘드시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좋은데 뭐 가능하면 쓰면 좋고 사실 바나나 껍질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해독 주스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껍질은 벗겨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한꺼번에 넣었지만 실제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당근은 먼저 삶아 놓고 사과, 바나나는 그냥 뒀다가 다 삶고 나서 같이 이제 섞어서 갈아주는 방법을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삶고 가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g씩 해서 다 채우고 난 뒤에는 물을 800cc 준비하셔서 물을 여기다 부어서
200cc가 1인분이고요. 800cc는 4인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4인분이라 생각하시고 물 800cc를 부어주면 위가 좀 덜 차지만 어느 정도 잠길 정도, 한 3분의 2 정도가 잠기는 정도 양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물도 채우고 6가지 채소 과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는 삶고 갈아보겠습니다. 정장이 네, 이렇게 삶고 갈아서 완성이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색깔이 나쁘지는 않죠. 네. 이 해독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또 정말 식사 대용으로 한 끼 정도 대용으로 드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이나 이런 영양분들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꼭 따로 그 달걀이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한 잔 정도는 먹는 거는 변을 나오게 하는데 아주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 6가지의 공통적인 장점이 비타민, 미네랄하고 식이섬유입니다. 예, 가장 좋고 이 6가지가 크게 서로가 방해하는 어떤 그 식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고 웬만한 분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한 가지 팁을 넣어서 먹겠다고 한다면 아몬드, 예, 그런 걸 조금 넣어서 같이 먹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독 주스를 제가 20년 전에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외국에서도 이걸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전해오고 있었던 걸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우리가 먹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다.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걸 알린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은 먹는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해독 주스 만들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먹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좀 바뀌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 뭐 알러지, 또 우리 건선, 아토피,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사실 이 몸을 바꾸는데 단기간에 도움되는 거는 이 해독 주스입니다. 그래서 꼭 드시는 게 좋겠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가지 채소, 과일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해독 주스가 좋다고 생각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